안녕하십니까. 313 소방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배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중 오늘은 가지 배관 설치하는 그런 부속들과 나사산 면사 감는 방법, 그리고 아사, 테프론, 일단 면사를 아사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듯이 스프링클러 배관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강간 파이프입니다. SPP3507이라고도 하는데 이것과 CPVC라고 하는 합성 수진 배관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강간 파이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립에 대한 동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25mm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손에 감싸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32mm, 40mm, 50mm까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간혹 32mm하고 40mm의 규격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2mm 역시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적에 한 손에 쥐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반면 40mm 같은 경우에는 잡았을 적에 잡히질 않습니다. 물론 손이 큰 사람은 얘기했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두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mm, 32mm, 40mm의 나사산은 인치라고 하는데 요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 20mm, 15mm 이것 또한 소방 현장에서는 종종 쓰입니다. 20mm 같은 경우에는 연결 송수구 배관에서 자동 드립 배관을 설치를 할 때 그때 20mm 미리야마를 쓰는데 미리야마와 인치야마의 나사산 두께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현장에서 이런 피팅류 부속류를 파이프에 체결할 적에 이 나사산을 감아주는 그러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캔녹이라고 하는 본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캔녹을 사용할 적에는 그것이 이제 굳게 되면 어떤 방향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불을 달궈서 다시 녹여서 풀려야 하는, 그러다 보면은 가지 배관과 SP 조인트가 연결되는 그런 부속류에 기밀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테프론만 감아서 시공하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규격이 큰 50mm일 경우에 테프론만 감아줬을 적에는 거기에 누수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면사를 먼저 감아줍니다. 아사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감는 법을 지금 한번 손을 보이겠습니다. 자, 40mm 나사산에 감아줄 적에 먼저 끝 매듭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세 바퀴를 돌리고 네 바퀴째 보통 매듭을 하면 저 같은 경우 거의 나사산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그 다음에 피팅류에 어떤 피놀 같은 불량이 없는 이상 새는 경우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는 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엄지로 이 끝 매듭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끝 부분부터 감아주시고 한 바퀴 돌았죠? 그 다음에 검지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은 다시 떼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 면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한번 감아주는데 이때 중첩해서 감아주는 게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먼저 감아준 면사에 중첩되도록 이렇게 감아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또 검지로 눌러주고 손을 띱니다. 이때 약간 긴장도를, 팽팽한 긴장도를 유지하도록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감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눌러주고 이제 매듭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난해하기도 한데 몇 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익힐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안쪽으로 말아주셔서 벌려서 그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그때 포인트는 요걸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되고 꽉 잡아준 상태에서 그래야 밀리질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껴줍니다. 엄지로 잡아주고 돌려주고 그러면서 약 팽팽하게 당겨주고 이 상태에서 다시 검지로 누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면사를 잡아 당기면서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그립감이 아주 팽팽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르는 방법은 이것을 칼을 이용해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으로 한 바퀴 감아줘서 이 날카로운 면에 면사를 대고 힘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딱 끊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3바퀴 후 4바퀴째 매듭이 되는 거고 여 위에다가 이제 테프론을 10바퀴에서 12바퀴 정도를 감아줍니다. 이것 또한 감는 것도 팽팽하게 좀 당겨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또 팽팽하게 당기시면 끊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힘으로 당겨주시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뒤로 가시는 게 좋고요. 7, 8 다시 앞쪽으로 와가지고 9, 10 중간에 가서 11, 12 혹은 10바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끊고 손으로 팽팽하게 다시 한번 밀착시켜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피팅률을 갖다가 결합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다이가 보입니다. 이거는 현장이 비교적 좀 스프링클러 헤드가 많이 설치된 그런 현장에 시공을 할 적에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시공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자, 이게 바이스인데 이것을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풀어지면서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으로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mm를 띄고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손으로 꽉 조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공구를 이용해서 조이면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파이프 렌치입니다. 파이프 렌치도 철로 된 것이 있고 이처럼 이제 알루미늄처럼 가벼운 재질로 된 게 있는데 이것이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공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어떤 근육의 피로도도 줄일 수 있고요. 자, 그럼 한번 쪼여 보겠습니다. 크기가 안 맞을 적에 반대로 왼쪽으로 하게 되면 풀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수도꼭지를 틀고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더 꽉 조일 적에는 역시 이제 오른쪽으로 조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잡고 이게 조일 적에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것이 한결 더 수월하게 느껴질 텐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다시 이제 뺄 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어설픈 동작들이 재현되는데 약간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주는 것이 맞고요. 조일 때는 거의 이제 끝까지 가도록 조여주시는 게 비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피팅류와 가지 배관이 조립이 돼서 이제 현장에 소방 배관이 이제 교차 배관이 걸리고 거기서 가지 배관이 연결되어 나갈 때 선행 작업으로 이러한 조립 과정이 이제 진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파이프 머신기를 이용해서 파이프에 나사산을 낼 때 일본말로 야마라고 하죠. 야마를 낼 적에 과연 어느 정도의 깊이를 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이제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야마를 냈을 적에 피팅률을 돌리면 절반 이상 정도 들어갔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나사산 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것은 현장에 이제 가지 배관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행가를 이용한 현장 시공이 될 텐데 이제 이 티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축 배관입니다. 흔히 그 조인트 그 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바라라고 하죠. 그 자바라를 연결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리고 그것을 반자에 형성된 캐링 엠바 거기에다가 물려줘 가지고 그 석고보드 그 슬라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여기서 시연해 보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시공할 때 그러한 부분도 그 초보자들도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그 제작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